안녕하세요. 마리키친입니다. 오늘은 크림이나 가나슈에 섞기도 하고 아이스크림에 넣어 먹으면 맛있는 캐러멜 소스 만들어 볼게요. 주르륵 흐르는 이 캐러멜 소스는 쫀득한 생 캐러멜이나 단단한 토피 만들기보다는 훨씬 쉬운 편이긴 해요. 그래도 이게 제일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방법이라서 잘 봐주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캐러멜 만들기 실패하는 이유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팬의 종류가 중요해요. 바닥이 얇거나 벽면이 얇은 냄비 같은 경우에는 설탕이 쉽게 타거든요. 브러쉬에 물을 묻혀서 녹일 수도 있지만 캐러멜 안에 섞이게 되면 맛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시 설탕 안에 들어갈 경우에 굳으면서 결정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닥이 얇을수록 온도차가 심해지면 그 캐러멜화가 어느 쪽은 너무 빨리 되고 어느 쪽은 너무 느리게 되거든요. 설탕이 탔는데 그게 계속 가열되면 쓴맛이 점점 강해져요. 이렇게 되면 맛있는 캐러멜을 만들 수 없겠죠. 그래서 통삼중 냄비를 가장 추천드려요. 바닥이랑 냄비 벽 둘 다 두꺼운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생크림을 넣으면 캐러멜이 확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깊은 냄비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온도가 중요합니다. 일단 중불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해보시면서 어느 부분만 너무 좀 빨리 타는 것 같다 싶으시면 온도를 좀 낮추시면 되고요. 약불로 하시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냄비가 두꺼우면 초반에 한 중강불 정도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태우는 정도가 정말 중요해요. 태우는 정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맛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설탕이 다 녹으면 이제 물처럼 변하잖아요. 이게 이제 가열이 되면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하고 갑자기 조용하던 거품이 갑자기 자글자글거리면서 아주 작은 거품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색이 갑자기 바뀌거든요. 이때 잘 보셔야 됩니다. 일부분만 확 타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서 팬을 조금 흔들어 주셔야 되고요. 수증기가 확 많아지면서 탄 냄새가 날 거거든요. 그럴 때 절대로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생크림을 넣어야 됩니다. 사실 설탕량과 냄비의 크기에 따라서 이건 정말 타이밍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타지 않게 만들려면 색이 확 바뀌는 그 지점에서 너무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캐러멜화가 진행이 더 될수록 색이 진해지면서 쓴맛이 강해지고 단맛은 줄어들거든요. 바로 생크림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외에 또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젓는 거. 이제 캐러멜 만드실 때 보통 절대 젓지 말고 이제 냄비를 흔들어서 섞으라고 하는데요. 제가 정말 저으면 설탕이 결정화되는 걸까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드라이 캐러멜, 웻 캐러멜 다 해봤지만 둘 다 결과에 큰 영향이 없었어요. 드라이 캐러멜 같은 경우 녹기 전부터 저어서 이제 설탕을 뭉쳐봤는데요. 이게 설탕이 점점 뭉치면서 이제 큰 덩어리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 점점 가열되면서 다 녹았고요. 웻 캐러멜 같은 경우에 드라이 캐러멜에 비해서 더 결정화가 잘 된다길래 아주 처음부터 계속 주걱으로 저어봤어요. 냄비 벽에 이제 좀 단단해진 설탕들이 굳어지긴 했는데 이제 시럽이 계속 끓으면서 수증기가 올라오니까 결국에 벽면도 다 녹았고요. 그리고 딱히 결정화가 없었습니다. 드라이 캐러멜 방법으로 해서 설탕이 녹은 다음에 저은 것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벽에 굳은 설탕도 전혀 없었고요. 아예 결정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정화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번 열심히 저어서 해봤는데 드라이 캐러멜, 웻 캐러멜 둘 다 결정화는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다 잘 녹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딱히 젓는 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설탕이 결정화된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을 조금 넣어서 끓이면서 그 결정화된 설탕을 녹여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냄비 뚜껑을 닫아서
거기 맺힌 수증기가 벽면을 타고 흐르면서 그 물로 인해서 녹이는 방법도 있거든요. 물을 넣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뚜껑을 닫게 되면 안에를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사실 추천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 벽면을 브러쉬로 닦아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설탕을 녹이다 보면 그 설탕물이 벽면에 튀면서 그게 굳어서 딱딱해지는 결정화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타버리게 되면 맛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굳기 시작하면 브러쉬에 물을 묻혀서 좀 닦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리고 이 설탕에 브러쉬가 닿지 않도록 조심히 닦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생크림의 온도였어요. 생크림을 데워서 캐러멜에 넣으라고 하는데요. 제가 차가운 생크림을 캐러멜에 넣어보니까 딱히 큰 이상 없더라고요. 차가운 생크림 넣은 것이랑 뜨거운 거 넣은 거랑 비교해봤는데 맛에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크림을 넣었을 때 그 캐러멜이 반응하는 게 뜨거운 캐러멜 넣었을 때 훨씬 더 격렬하게 그 거품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설탕 100g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차가운 생크림을 썼어도 괜찮았는데 만약에 양이 많을 경우에 차가운 생크림을 한 번에 확 넣어버리면 그 캐러멜이 확 굳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양이 많은 경우에는 사실 생크림을 데워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비교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먹어보면서 가장 놀랐던 거는 wet 캐러멜, dry 캐러멜. 그러니까 물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의 차이가 생각보다 컸다는 거였어요. 드라이 캐러멜, 그러니까 물이 안 들어간 캐러멜이 훨씬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이트 초콜릿을 넣은 캐러멜 같은 경우에 캐러멜의 그 쓴맛을 화이트 초콜릿이 잡아주면서 모두가 좋아할 만한 그런 적당한 단맛과 우유 맛이 나더라고요. 캐러멜의 쓴맛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캐러멜이 되는 것 같아요. 색이 더 연하게 나온 게 단맛이 훨씬 강했고요. 색이 진한 것일수록 단맛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쓴맛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